대선 후보들의 기독교 10대 정책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유사 종교 피해 방지와 종교사학 남북 교류와 통일 정책에 대한 이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기독교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 다녀왔습니다. 팬데믹으로 행사 규모는 축소됐지만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미래를 꿈꿨습니다. 국경을 전면 폐쇄했던 호주의 하늘길이 2년 만에 완전히 열립니다. 호주 현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성적 학대 사례 조사가 발표되면서 독일 사회와 종교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성폭력 근절위원회를 창설해 교회 내 어두운 곳에 숨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적 학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2022 사회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기독교 관련 정책에 대해서 CTS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 종교 피해 방지 법률 제정을 비롯한 종교 사학, 남북 교류와 통일 정책, 재난 상황 대비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유사 종교 집단이 종교 단체로 등록해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이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사 종교 피해 방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종교 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건전한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내부의 교육활동, 집단 지성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이재명 후보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등록에서 행정부가 사이비 종교 집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유사 종교 집단 문제에 대한 종교계와 또 초교파적인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과 정체성 수호에 대해서는 이 후보 측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윤 후보 측은 학생 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종교학교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 반드시 피교육자의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러나 종교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이 양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달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 사법 통과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뺏고 자주적 운영을 가로막아 사학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법 제도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와 통일 정책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북한 인권에 관한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윤 후보 측은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남북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난 상황 대비 민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협력해 관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성해 나가겠다는 이 후보 측의 입장에 반해 윤 후보 측은 현 정부의 방역 규제를 비판하며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았지만 코로나 우려 속에 졸업생 일부만 참석하는 온 오프라인 졸업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계속되는 팬데믹 속 학교 생활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대학교 학위 수여식에 이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지만 졸업을 앞둔 학생들로 캠퍼스가 모처럼 들썩입니다. 학사모를 쓴 학생들은 그동안 학업을 뒷바라지해준 부모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졸업사진을 남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축하 인사를 나눕니다. 방역 상황으로 모든 학생들이 모일 순 없었지만 엄숙하고도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백석대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학창 생활을 팬데믹 상황에서 보내게 돼 아쉽지만 기독교 대학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인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이게 4년 동안 지내온 학교 떠나려니까 조금 시원하면서 시원섭섭합니다. 학교 기독교 정신에 맞춰서 청렴하고 그런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활용하여서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앞으로의 포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학위 논문이 케냐의 무허가 정착지의 빈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졸업하고 바로 2달 후에 다시 케냐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계속 선교사로 살려고 합니다. 사회에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논문을 쓰고 싶어요. 백석대학교 총장이자 백석학원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는 졸업생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세상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정해진 길에 안주하지 말고 새 시대를 헤쳐나가는 과감한 도전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백석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석학원 졸업식에서는 학사 2,409명과 석사 323명, 박사 39명 등 총 2,774명의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ATA 졸업생 67명도 졸업식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한 3명의 목회자에게 명예박사 수여식을 진행하며 졸업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졸업생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다소 제한된 졸업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은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호주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국경을 전면 폐쇄했었습니다. 그동안 국경을 철저히 봉쇄했던 호주의 하늘길이 2년 만에 완전히 열립니다.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경을 철저히 봉쇄했던 호주. 델타 변이가 확산되기 전까지 자유로운 일상을 잠시 누리기도 했지만 관광 유학 산업의 비중이 컸던 경제에도 동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 입국을 허가한 데 이어 최근 호주 정부는 국경 전면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National Security Cabinet has decided today that Australia will reopen our borders to all remaining visa holders on the 21st of February of this year. 하지만 일부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자는 격리 없는 이동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 의학적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입국이 허가됐더라도 호텔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편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지난 2년 동안 한적했던 대학가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시드니 대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입니다. 지난 2년간 학생들의 인적을 찾기 힘들었던 대학가에도 활기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생들이 돌아온 후 맞이한 첫 학기.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2년간 캠퍼스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은 새롭게 시작된 대면 수업에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의대를 시작하면은 더 이상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만약에 못 들어왔으면 1년을 아예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되게 노심초사했었는데 딱 들어올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회들의 사역도 재개됐습니다. 시드니 시티 주한교회는 대학가가 밀집한 시티에 새로운 예배처소를 열어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매주 새로운 청년들이 교회에 등록할 정도로 달라진 상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 시티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서 오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보도가 풀리면서 이제 새로 들어오고 있는 한국의 다음 세대들, 특히 호주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호주 연방정부의 국경 개방 조치로 닫혀있던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황세준입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적 학대 사례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독일 사회와 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교회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교단 주요 관심사항으로 선정하고 교회에서 누구도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 뮌헨 법률사무소는 1945년부터 2019년까지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난 성적 학대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적 학대를 받은 피해자는 여성 182명, 남성 247명, 성별을 밝히지 않은 사례 68건. 이 중 성적 학대를 받은 남성의 60%가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사제와 부제 등 최소 235명이며 그중 성학대 가담 이후에도 다시 목회에 나선 성직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뮌헨 교구 대주교 시절 성적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교황청은 지난 8일 보고서 내용에 담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지난해 말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교단 주요 관심사항으로 결의했습니다. Ich persönlich bin zutiefst bestürzt darüber, dass in meiner Kirche so etwas möglich war und ist. Ich bin zutiefst betroffen über das Unrecht, das Menschen entgegen allem, wofür wir stehen, im Kontext von Kirche und Diakonie angetan wurde.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In Zukunft sollen regionale Aufarbeitungskommissionen das Ausmaß der Fälle sexualisierter Gewalt erheben, problematische Strukturen identifizieren und auch den Umgang mit Betroffenen evaluieren. Dadurch unterstützen und beraten sie die beteiligten Landeskirche und diakonischen Werke. Die Kommissionen werden mehrheitlich mit unabhängigen Expertinnen und Experten besetzt.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교회의 고질적인 성적인 죄가 근절되길 희망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2022 사회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반기독교적 악법 대응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반기독교적인 법에 관한 올바른 입장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교회 법학회 서헌재 회장이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를 주제로 다종교 사회와 종교의 자유 수호 등을 강의했습니다. 한장총은 포럼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이 평등과 인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꾸며진 법을 바로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바른 일꾼을 세우도록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 오는 28일부터 대한민국 목회자 회계 금식기도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성회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 성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를 포함한 초교파 목회자 26명이 강사로 나섭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이 민족이 새로워질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졌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 어두운 사회적인 상황이 변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지금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와 한국교회 언론회가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와 대선 특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교회 언론회 신만섭 사무총장과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이상원 원장, 에스라교회 남궁현우 목사가 각각 코로나19의 과도한 보도로 인한 한국교회의 폐해와 예배에 대한 중심은 모이는 예배, 중세시대의 예배와 코로나를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정직한 지도자 선출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의 설교와 예자연 김승규 대표의 환영사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연탄은행을 찾아 2022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교연 봉사위원장 홍정자 목사는 한교연은 창립 이래 10년째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해 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는 해마다 잊지 않고 백사마을을 찾아줘 감사하다며 한국교회연합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2013년부터 매년 백사마을을 찾아 지금까지 연탄 총 23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가 8대 회장 이사장 취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임을 강조하며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생수 장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장로협의회를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저들이 많은 장로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좀 이 세대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로협의회가 되고 싶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장로협의회는 올 한 해 미자립교회와 선교지 후원, 목회자 3호 초청 위로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주지방회가 58회 정기지방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광주지방회장 문현성 목사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는 광주지방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무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장흥 안양교회 홍경식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남 서지방회가 70일의 정기지방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는 영원에 잇대어라는 제목으로 지방회장인 장승민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방의 설립 70주년 기념 교회인 은혜비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세미나 등의 사역과 각부 경과 보고를 진행했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목포 예향교회 박은호 목사를 71회기 전남 서지방회 지방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JG그룹이 음성읍 전도대회 출정 예배를 드리고 노방전도에 나섰습니다. 이날 전도대회에는 JG그룹 직원 26명이 자원해 음성읍 읍내를 중심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화장품 선물과 전도지를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전 직원 예배를 드리며 직장 선교에 앞장서온 JG그룹은 앞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노방전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마이코즈가 울산시 남구 옥동에서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는 취임사에서 다음 세대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보호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마이코즈는 아동 청소년 교육과 상담, 진로 직업 체험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79회 경남지방회가 김해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성 경남지방회장 권용래 목사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경남지방 52개 교회가 공동체가 돼 아버지 나라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를 진행하고 한빛은혜교회 이충구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0일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